만족스러운 거래를 성사시킨 박 대표는 청소부의 딸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계약서는 위조된 거예요. 꼬마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35세에 성공한 대기업 대표 박서준은 자신만을 믿는데 익숙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은 종종 고집으로 비쳤고 주변의 조언은 듣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면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평범한 청소부에게 맡기게 된다. 박서준은 늦게 귀가했다. 힘든 하루였다. 협상, 회의, 끝없는 전화통화. 그는 지친 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재킷을 벗어 던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의 아내 이지아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레드 와인잔을 들고 그를 맞았다.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박서준은 그 속에서 뭔가 미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느꼈다. 피곤해. 저녁 먹고 좀 쉬고 싶어. 그는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잘 됐네.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준비했어.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박서준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식탁에 앉았다. 향이 정말 좋네. 그는 와인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아는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냅킨을 무릎에 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식당 안에는 식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가 침묵을 깨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자기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는 고기를 자르며 물었다. 그리고 나한테 비밀 하나를 알려줬어. 박서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내를 흥미롭게 쳐다봤다. 그게 무슨 비밀인데? 그는 놀라워했다.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남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 사람 남편도 장 회장님과의 계약을 따내고 싶어 해.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정보를 곱씹으며 길게 말했다. 지아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기야, 그 지긋지긋한 계약서에 사인하고 어디 가서 좀 쉬자. 우리도 좀 쉴 자격 있잖아. 박서준은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알았어.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압박을 가하고 싶었다. 이 계약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지 알잖아. 이건 엄청난 돈이고 사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기가 그랬잖아. 알아. 하지만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지아는 짜증스럽게 팔짱을 꼈다. 당신은 너무 신중해. 항상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잖아. 가끔은 그냥 자기 것을 챙기고 사소한 건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 박서준은 천천히 식기를 내려놓고 아내를 빤히 쳐다봤다. 이건 사소한 게 아니야, 지아야. 이건 내 회사고 내 책임이야.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해. 지아는 눈을 굴렸다. 온 세상이 이 결정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네. 그렇기 때문이야.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지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그냥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마침내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는데 지쳤어. 박서준은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그 얘기하지 말자. 정말 피곤해. 지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설득할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박서준은 와인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에 좀 가봐야겠어. 확인할 게 있어. 지아는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준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엄격한 비즈니스 스타일로 꾸며진 넓은 방에는 익숙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책상 램프만이 그 앞에 놓인 서류 더미에 따뜻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가죽 안락의자에 앉았다. 긴 하루였고 지아와의 대화는 긴장을 더했을 뿐이었다. 그는 장 회장의 제안서가 담긴 서류철을 손에 들었다.
계약은 막대한 이익을 약속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었고, 이 점이 박서준의 의심을 샀다. 그는 서랍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서류를 꼼꼼히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정적 속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벽시계의 둔탁한 소리만 들렸다. 몇 분 후 박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젠장. 그는 혼잣말을 했다. 문에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될까?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준은 잠시 혼자 있고 싶었지만 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들어와.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그래, 자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계약서 봤어? 내가 말한 대로지. 박서준은 대답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콧대를 꼬집었다. 나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 모든 게 너무 순조로운 것 같아. 지아는 불만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서준아. 이건 완벽한 거래잖아. 모두가 그 이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 설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건 아니지. 그는 대답 없이 서류만 쳐다봤다. 이는 지아의 짜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젠장, 박서준.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명백한 사실이잖아.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휴가를 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야.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어? 박서준은 천천히 그녀를 쳐다봤다. 이게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거야. 당신 정말 고집세네. 지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서명하는 것뿐이야. 아니면 결정을 미루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게 즐거워? 지아야, 제발. 박서준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쉬어 있었다. 나한테 정리할 시간을 줘.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입술은 불만으로 굳게 다물어졌다. 좋아, 박서준. 잘 정리해봐. 그녀는 쏘아붙이고는 퇴행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들끓었다. 아내의 압박은 커져갔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에 굴복하여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다. 박서준의 저택 넓은 주방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가벼운 실크 가운을 입은 지아는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오늘은 남편을 압박해서 서류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고 싶었다. 박서준은 하품을 하며 셔츠 소매를 바로잡으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좋은 아침 자기야. 좋은 아침. 그는 식탁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자기가 좋아하는 크루아상과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준비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박서준은 크루아상 하나를 집어 한 조각을 떼어내고는 생각에 잠겨 아내를 쳐다봤다. 그녀는 분명 그에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나한테 약속한 거 기억하지? 지아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었다. 물론 기억하지. 그가 대답했다. 주말까지는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 제주도행 비행기 표 예약해도 돼. 만세. 지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껴안으며 소리쳤다. 정말 사랑해. 박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만 짓고는 아침 식사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이 거래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위, 사치, 상류층에서의 인정을 꿈꿨다. 그리고 그는 단지 그녀가 만족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얼마 후 박서준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춘 뒤 출근했다. 장 회장님께 전화하는 거 잊지 마. 그녀가 뒤에서 상기시켰다. 물론이지 자기야. 그는 문을 닫으며 던지듯 말했다. 사무실에서 박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장 회장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에 방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책장에서 먼지를 털고 있는 사람은 청소부였다. 청소 다 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김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청소 도구를 챙겨 서둘러 나갔다.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고 필요한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렸다. 장 회장님, 제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박 대표님,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기쁩니다. 그럼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박서준은 혼잣말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쓰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1시간 후 그는 거대한 오크 테이블에 앉아 계약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맞은편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다부진 체격의 장 회장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펜, 서류,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자, 박 대표님. 장 회장은 만족스럽게 술을 마시며 말했다. 이 합의는 우리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보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서준은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겨 장 회장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도감을 느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회사를 확장하는 길에 또 하나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장 회장은 서류를 가죽 서류 가방에 재빨리 정리했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박서준은 그와 악수하고 출구까지 배웅했다.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수십억 원짜리 거래가 성사되었고 앞날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지개를 켜고 편안하게 의자에 기댔다. 실례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준은 돌아섰고 문틈으로 청소부의 어린 딸 유나를 보았다. 그녀는 커다란 갈색 눈으로 호기심에 차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 꼬마 아가씨, 잘 지내니? 그는 미소 지었다. 소녀는 수줍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계약서는 위조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웃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보고 소녀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소리니?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박서준은 그녀의 손짓을 따라 다시 서류를 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여기에 실수가 있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한 단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아저씨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박서준은 소녀가 가리키는 줄을 긴장하며 쳐다봤고 갑자기 거기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법적 표현이 이상했고 한 곳의 서명은 그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잠깐만.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시선을 유나에게 돌렸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허리를 폈다. 엄마가 아저씨 서류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박서준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즉시 김미영 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그가 물었다. 자료실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박서준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자료실로 향했다.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설마 속은 걸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이 일에 연루되었을까? 박서준은 자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류 선반에 몸을 숙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눈에 띄지 않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존재감에는 무언가 숨겨지고 위험한 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무거움이 느껴졌다.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장감에 약간 떨렸다. 김미영 씨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눈에는 놀라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박서준은 한 걸음 다가서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적힌 종이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질책하듯 들렸지만
그 속에는 당혹감과 억눌린 분노가 어려 있었다. 김미영 씨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은 서류 위에서 멈칫했다. 마치 이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낀 것 같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처참해는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시선을 내렸다. 아침에 대표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서류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박서준은 그녀가 그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명백히 실망했다. 그는 거의 대답을 요구했다. 김미영 씨는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옅은 홍조를 띠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고 마침내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박서준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 즉 두려움이 나타났다. 박 대표님, 저는 전직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말은 허공에 맴돌았지만 박서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연히 대규모 부패 스캔들을 알게 된 후 범죄 조직으로부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박서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이 고백이 그에게 충격인 듯했다. 그는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정보를 소화하려고 애썼다. 이 여자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해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습니까? 김미영 씨는 그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쩌면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는 순간이 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했지만 말은 이미 튀어나왔다. 하지만 제 처지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몰라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서준은 앞으로 몸을 숙여 그녀의 눈을 쳐다봤다. 김미영 씨는 생각에 잠겼고 대답하기 전에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박서준은 이미 그녀의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으로 향하며 경계심을 띠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회사에는 제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김미영 씨는 침묵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공포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박 대표님.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서준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안을 헤맸고 생각은 맴돌았다. 누가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사업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사무실에 누군가 부패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말은 마치 자신도 믿고 싶지 않은 듯 둔탁하게 들렸다. 김미영 씨는 신경질적으로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진실이 위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고백해 주셔서 잘하셨습니다. 박서준은 자료실을 떠날 준비를 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딸 유나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박서준은 사무실에 앉아 생각 없이 서류를 뒤적였다. 그의 손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생각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김미영 씨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의 측근 중 누군가가 그를 속이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고 실수일 수도 없었다.
누군가 명백히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하지만 누가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온 그의 충성심을 믿었던 부사장일까? 아니면 최근 몇 년간 박서준과 거래해온 파트너 중 한 명일까? 그는 마치 거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처럼 전화기를 쳐다봤다. 그의 손가락은 자동으로 그가 몇 분 동안 찾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 최철민, 오랜 지인이었다. 박서준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다. 그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 실장님. 박서준은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말을 시작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이 일에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었다. 물론입니다, 박 대표님. 무슨 문제입니까? 박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제 회사에서 누가 서류를 위조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측근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잠시 말을 멈췄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탐정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만날까요? 1시간 후에. 박서준은 잠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대답했다.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죠. 통화가 끝난 후 박서준은 책상에서 일어나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서성였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측근, 파트너, 동료들을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신이라니. 1시간 후 박서준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최 실장을 보았다. 탐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중년의 남자로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처럼 보였다. 최 실장은 모퉁이 테이블에 앉아 의자에 기대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집중 방식이었다. 그는 항상 경계했다. 박서준이 테이블로 다가가자 최 실장은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그는 평소의 리듬을 깨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듣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맞은편에 앉아 긴장감이 몸에 반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시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다. 제 회사에서 누가 서류를 위조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반복했다. 너무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측근 중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여 주의 깊게 들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박 대표님. 누가 이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까? 박서준은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제 부사장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 실장은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흥미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연루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서준은 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최 실장은 그를 주의 깊게 쳐다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 누가 이 일에 더 연루될 수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박서준은 온몸에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두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했다. 지금 바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박서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네, 최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의 파트너들과 부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 각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놓쳤거나 그들 중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서류와 통신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뿐입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탐정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무언가 기억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은 전화기를 받아 정보를 훑어보았다.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언가 알아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박 대표님. 박서준은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그는 카페 문으로 다가갔지만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최 실장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조사를 시작한 것처럼 박서준은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인생은 뒤집혔고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검은 게임 때문이었다. 사설탐정 최 실장이 조사를 하는 동안 박서준은 자신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이익이 될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은 각 조각이 제자리에 있지만 전체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는 무질서한 모자이크와 같았다. 그는 익숙한 길로 접어들어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카페를 지나갈 때 그는 마치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것처럼 차의 속도를 줄였다. 잠시 그의 시선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창문에 머물렀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아내 지아가 한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한 바로 그 사람, 장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등 뒤에 칼을 꽂은 적의 얼굴처럼 박서준에게 익숙했다. 박서준은 혈액이 관자놀이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카페 옆에 차를 주차했다. 그의 내면은 분노로 들끓었다. 젠장,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녀가 그와 함께 있는 거지? 그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맴돌았다. 설마 이 모든 게 그녀 짓일까? 그는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참지 못하고 카페 문 앞에 섰다. 내면의 모든 것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그는 무엇을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진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는 마치 폭풍처럼 카페로 뛰어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크고 빨라서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박서준은 지아와 장 회장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똑바로 향했다. 장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박서준은 그가 지아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것은 그가 막을 수 없는 충격과 같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의 손은 장 회장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를 힘껏 끌어당겼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아는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녀는 변명하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자기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녀는 변명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것은 박서준이 전에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진심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카페 전체에 메아리 쳤다. 분노가 그를 압도했다. 설명을 요구한다.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의 얼굴이 약간 풀렸다.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녀는 장 회장을 쳐다봤다가 다시 박서준을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건 그 사람 탓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공포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나를 시켜서 당신이 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게 했어. 박서준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은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멈춰. 그는 분노에 더욱 깊이 빠져들며 소리쳤다. 네가 그의 회사 지분을 일부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니? 네가 남편 그늘에서 사는데 지쳤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사업에서 네 몫을 받는 것이
그와 함께 보낸 세월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장 회장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아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경멸하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각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하며 나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어. 나는 당신을 돕고 싶었어. 박서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그녀에게는 평범한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다. 그는 장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그의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너도 이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봤지? 그렇지? 박서준은 손가락으로 장 회장을 가리켰다. 너는 경쟁사 자산에 접근하고 싶었고, 그런 다음 내 아내와 놀아나려고 했지? 장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러다 그의 눈은 그가 항상 보여주던 것과 같은 무관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서준을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쳐다봤다. 네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했어. 그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거 알아, 박서준.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녀는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내 것으로 남을 거야. 지아는 와인잔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장 회장의 얼굴에 뿌렸다. 그런 다음 박서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출구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고 오직 결단력만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떠났다. 박서준은 카페 중앙에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주위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쓴맛뿐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업 때문이 아니라 적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왔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이 배신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인생에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이 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생각은 돌아왔다. 김미영 씨는 한때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였고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법률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서준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그녀만이 이 거짓과 조작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외웠던 번호를 재빨리 눌렀다. 전화선 저편에서 응답을 기다리며 그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변호사님. 박서준은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말을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박서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카페를 둘러보며 정신을 차렸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김미영 씨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고 이것은 박서준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박서준은 한숨을 쉬고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지아의 배신, 장 회장과의 관계, 서류 위조의 목적 등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해합니다. 박서준이 말을 마치자 김미영 씨가 말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박서준은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김미영 씨가 말했다. 당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조된 계약서는 유일한 위조 서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위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후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 아내가 그녀의 애인과 함께 꾸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김미영 씨가 대답했다. 이런 일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김미영 씨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어쩌면 외부 상황에 너무 집중해서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김미영 씨가 계속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려면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행동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확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작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서준은 내면의 긴장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김미영 씨는 침착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았다. 지금 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말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2시간 후에 그녀가 대답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목록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겠습니다. 박서준은 작지만 아늑한 김미영 씨의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며칠 동안 그녀와 함께 일하며 지아와 장 회장을 폭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각 서류, 각 증인에게 그들은 꼼꼼하게 접근했고 때로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다. 그의 인생, 그의 사업,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그리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경험이 풍부한 김미영 씨는 그의 유일한 동맹이었다. 그녀는 이 거친 거짓과 조작의 바다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바위였다. 박서준은 그녀가 체계적이고 완전히 집중하여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감히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특히 당신의 비서가 서명한 이 계약서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서준은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이마를 문지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비카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박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갑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전화기가 긴급 전화를 알리며 울렸다. 김미영 씨는 마치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듯 움찔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이 그녀가 나쁜 소식을 예상했던 전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힘겹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상대방에서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누구랑 엮였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박서준은 이것이 단순한 사적인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누군가였고 김미영 씨의 삶에 그의 존재는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위험했다. 김미영 씨는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상기시켜주지. 목소리는 그녀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되었다. 우리가 널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네가 우리 밑을 파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 만약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끝나는지 알게 될 거야. 박서준은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조여왔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김미영 씨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전화했어? 박서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김미영 씨는 마치 몸과 마음이 작동을 멈춘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침묵은 길어졌고 박서준은 그녀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그녀는 마침내 박서준이 결코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그들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들이 다시 나를 위협하고 있어. 박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 손짓에 약하게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녀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느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어. 그녀는 거의 소리 없이 말하며 계속 허공을 쳐다봤다. 유나가 걱정돼. 만약 이 사람들이 그녀를 해치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무엇이든 멈추지 않을 거야. 네, 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박서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느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김미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인정이었다. 그녀의 딸 유나는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존재였고 이제 이 위협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희망이 어려 있었다. 너와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누가 이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고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을 거야.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못할 거야. 김미영 씨는 다시 한번 그를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박서준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게임에 들어섰다는 이해였을지도 모른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우리는 게임에 있고 만약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알아. 박서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제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했다. 그는 전화기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눌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강 형사라는 것을 알았다. 강 형사는 경찰이었고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우정은 박서준이 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후 박서준은 번호를 눌렀다. 강 형사, 도움이 필요해. 그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감을 드러냈다. 상대방의 강 형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박서준이 안도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따뜻했다. 또 무슨 일에 휘말렸어? 강 형사는 가벼운 조롱조로 물었지만 박서준은 이것이 단지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보낸 주소로 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박서준이 대답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복잡했다. 1시간 후, 강 형사는 이미 김미영 씨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박서준이 문을 열었고 그들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강 형사는 코트를 벗어 던지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재주가 있어. 박서준은 친구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랜 친구가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할 것이라고 이해했지만 강 형사는 이미 일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상황이 심각해. 박서준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비비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범죄 조직과 상대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는 알잖아. 강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귀를 기울였다. 그의 경찰 경험은 항상 그가 상황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직도 불장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못했어? 그가 물었다. 너는 항상 그랬어. 무언가 알고 싶어하고 그 결과가 이거야.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김미영 씨는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서 테이블로 다가왔다.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박서준은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완전히 곤경에 빠졌어요. 김미영 씨는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제가 그들 밑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강 형사는 살짝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나쁜 결과로 끝날 수 있는 일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박서준은 그에게 가까운 친구였고 그래서 그는 돕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 딸 유나에게 접근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박서준을 쳐다봤다. 그럼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게 하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돌봐줄게. 김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정말 안전할까요? 박서준은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백히 걱정하며 물었다. 걱정 마, 서준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가 위협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잖아. 하지만 그들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해. 김미영 씨는 눈을 들어 강 형사를 쳐다봤다. 그녀는 이 도움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이런 상황을 피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유일한 탈출구는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이었다. 고마워요, 강 형사님.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었다. 걱정 마세요. 그가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강 형사가 유나와 함께 떠나자 김미영 씨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진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범죄 조직이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박서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무릎 위에 무겁게 놓였다. 그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매 순간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 둘 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걱정 마, 미영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닦았다. 내가 왜 이 모든 일에 휘말렸을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내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빨리 단서를 찾아야 해. 딸이 걱정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박서준은 그녀의 두려움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미영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불안감과 섞였다. 박서준은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일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함께 빠져나가야 했다. 아침은 춥고 어두웠다. 박서준은 사무실에 앉아 책상에 기대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불안하게 맴돌며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조사가 얼마나 멀리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연루된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김미영 씨, 그녀의 딸 유나, 그리고 자신을 걱정했다. 전화벨이 그의 생각을 끊었다. 박서준은 처음에는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없었지만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섰다. 박 대표님,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탐정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뿐만 아니라 이상하고 거의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을 겁니다. 박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가슴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누구일까? 그는 생각했다. 직접 이야기하죠. 그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속에서는 모든 것이 들끓었지만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만났던 카페에서 뵙죠.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박서준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모든 것의 해답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전체 그림을 파괴할 수 있는 답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박서준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의 시선은 즉시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탐정에게 꽂혔다. 무언가 찾았습니까? 박서준은 앉지 않고 탐정 옆에 서서 그의 모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탐정은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속삭였다. 우리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박서준은 그가 말을 계속할 시간을 주며 기다렸다. 최진혁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탐정이 물었다. 박서준은 이 사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시의 어두운 일에 대한 대화에서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고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네, 물론 들어봤습니다. 박서준은 탐정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마피아 조직의 배후에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탐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혼자만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닙니다. 지아 씨, 우리는 그녀의 행동과 최진혁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단지 졸에 불과한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박서준은 혈액이 혈관에서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아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했다. 진심입니까? 박서준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지아와 최진혁이. 하지만 왜?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어쩌면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탐정이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모해왔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은 단순한 깡패가 아닙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인맥은 이 지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박서준은 힘겹게 의자에 앉았다. 그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머릿속에는 100만 가지 생각이 맴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박서준은 정보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그들을 감시해왔습니다. 탐정이 계속했다. 우리 사람들이 현장에 있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대화를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박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탐정이 말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소탕할 것입니다. 박서준과 김미영 씨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도시를 뒤흔든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지아와 최진혁이 이끄는 어둠의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소탕한 것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범죄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 조직, 불법 계획, 위협, 조작,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길에는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박서준과 김미영 씨 자신의 고뇌도 있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싸웠다. 특별한 아침이었다. 박서준은 중요한 재판이 열릴 법원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지아와 최진혁은 법정에 설 것이고 그들의 손에는 이제 운명이 달려 있었고 판결은 이미 가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은 일찍 시작되었고 김미영 씨와 함께 법원 건물에 도착한 박서준은 공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많은 눈이 이 재판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의는 승리해야 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판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 박서준은 지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박서준은 그녀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진혁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거만한 표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날이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범죄 공모, 범죄 조직,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는 법을 위반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박서준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며 숨을 내쉬었다. 판사의 모든 말은 선고처럼 들렸다. 변호 순서가 되었을 때 지아의 변호사는 그녀를 상황의 희생양으로 변명하려고 애썼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김미영 씨는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자신의 감정을 소리내어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침착했다. 어느 순간 박서준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는 옳았다. 몇 시간 동안 모든 당사자의 말을 들은 후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의 중대성,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결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장 회장, 이지아, 그리고 최진혁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박서준 옆에 앉아있던 김미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박서준은 어깨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감정을 간신히 억눌렀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김미영 씨에게 몸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다 당신 덕분이야. 만약 유나가 나한테 그 실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나를 그 나쁜 놈들한테서 벗어나게 도와줬어, 박서준.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어. 더 이상 숨거나 숨어 지내지 않아도 돼. 고마워. 재판이 끝났다. 박서준과 김미영 씨는 마음속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법정을 떠났다. 박서준과 김미영 씨가 법원 건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엄마,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돼 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유나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 김미영 씨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주위의 세계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가. 김미영 씨는 딸을 껴안고 그녀의 따뜻한 몸을 느끼며 그녀의 지지를 느끼며 말했다. 이 순간은 특별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유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옆에 서 있던 박서준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정말 대단해, 미영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가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껴안는 동안 내 사무실에 이런 전문가가 일하고 있었다니 생각도 못했어. 정말 많이 도와줬어. 아니, 서준아, 당신도 나를 도와줬어. 그녀가 대답했다. 유나와 나는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다시 일할 수 있고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알다시피 내 사무실에 변호사 자리가 있어. 그가 미소 지었다.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야? 그녀는 놀라워했다. 뭐, 너는 이미 네가 바닥 청소만큼이나 내 일을 잘 안다는 것을 증명했잖아. 그가 웃었다. 동의해.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